전기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숫자로 보면 체감이 더 쉽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2016년에는 230만 대에 불과했던 게 2018년에는 580만 대, 2020년에는 1130만 대 수준으로 늘었고요. 이게 2030년에는 무려 2억 3천만 대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주들이 은근 눈치를 못 채는 게 있습니다. 전기차로 바뀌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별로 큰 변화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아는 이미 이 행동을 했고요. 현대차도 곧 진행할 거라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엠블럼을 바꾸는 건데요. 디자인을 아예 바꾸거나 형태나 소재를 바꾸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거의 모든 글로벌 제조사가 여기에 해당되죠. 현대차도 기아에 이어서 엠블럼을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엠블럼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대체 전기차랑 엠블럼은 무슨 상관인 건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아는 27년 만에 로고를 바꿨습니다. 기아의 엠블럼 변경은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처음에는 킨사이다다, 질이다 말이 많았지만 기아차 디자인은 엠블럼이 다 망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보다는 훨씬 낫죠. 특히 알루미늄 소재로 바뀌고 디자인도 간결하게 바뀌면서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K9 디자인만 봐도 효과가 대단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기존 로고가 바뀐 K9이고요. 이게 새로운 로고가 들어간 K9인데 확실히 새 로고가 더 세련됐죠. 기아는 2020년 1월에 로고를 바꾸고 회사 이름도 기아차에서 기아로, 슬로건도 새로운 걸로 바꿨습니다. 현대차 엠블럼은 아직 관련 사진이나 유출 사진이 나오진 않았는데 정보는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일단 제일 먼저 적용되는 차는 그랜저 풀체인지부터라고 합니다. 곧 출시 예정이죠. 이건 기아랑 똑같은 행보입니다. 기아도 K8부터 새로운 로고를 적용했잖아요. 현대차는 동급 모델인 그랜저 풀체인지부터 새로운 로고를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다른 차들은 연식 변경이나 몇 월 이후 생산분부터 바뀔 겁니다. 아직 공식 이미지는 없지만 기아가 로고를 바꾸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상 디자인이라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예상 디자인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딱 기아랑 비슷하게 바뀌는 거죠. 3D에서 2D 느낌으로 간결하게 바뀌면서 약간 지금의 N로고 디자인하고도 비슷하게 곡선이 강조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공식 계정에서 공개된 로고도 있습니다. 이게 새 로고가 될 거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기는 힘들 겁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차가 안전을 중요시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공개한 이미지였거든요. 이렇게 바뀌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현대차 로고는 기아가 디자인을 완전히 바꾼 거랑 다르게 소재 변경 위주로 변화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아마 제네시스처럼 슬림하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용하는 엠블럼은 플라스틱을 사출하고 여기에 은색 도금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엠블럼은 기아처럼 알루미늄 소재로 바뀔 거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엠블럼보다 단가가 비싸긴 하지만 기아 로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훨씬 세련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로고를 바꾸면 무려 32년 만에 바꾸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타원 안에 H 글자가 있는 엠블럼이 언제 처음 등장했냐면 1990년 엘란트라 출시 당시였습니다. 이때 현대차가 그랜저만큼 엘란트라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게 느껴지죠. 지금 보면 킹 받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때 광고가 뭐였나요? 포르쉐를 1단으로 이겨버리는 내용이었죠. 그랜저 풀체인지부터 새로운 엠블럼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마 빠르면 7월부터 유출 이미지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그놈의 로고가 대체 뭐라고, 다들 못 바꿔서 난리야, 이런 거죠. 기아가 로고를 바꿀 때 8천억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회사 사업 간판도 바꿔야지, 명함도 바꿔야지, 사내 문서 로고도 다 바꿔야지, 사무용품 로고도 바꿔야지, 공장 금형에 대리점 로고, 협력사에 제공되는 로고, 오토큐 같은 수리센터 로고 같은 것들까지 죄다 바꿔야 하니까 8천억이라는 돈이 드는 거죠. 현대차는 기아보다 규모가 더 크고 대리점이나 수리센터 숫자도 더 많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9천억에서 진짜 많으면 1조 원까지도 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만큼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건데 그럼에도 자동차 제조사들이 로고를 바꾸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현대차로만 따지면 기아가 로고를 바꿀 당시에 이런 걸 언급했습니다. 당시 송호선 기아 사장이 로고와 사명 등 모든 브랜드의 자산이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아라는 단어만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간다는 건 자동차 회사로선 대대적인 세대 교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미지, 기존 이미지 탈피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 바꾸는 거라는 게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루는 얘기고요. 저는 이런 의미보다는 2D로 바꾼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아마 디자인을 해보거나 영상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영상으로 보이는 로고는 3D보다 2D가 훨씬 더 깔끔하고, 깔끔하다는 건 활용도가 그만큼 높다는 소리거든요. 로고라는 게 브랜드의 정체성, 철학, 방향성 이런 걸 함축적으로 담은 시각적 정보 전달 역할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는 단순히 스티어링 휠에 있는 로고, 보넷이랑 트렁크에 있는 로고 말고도 영상으로 전달될 일이 정말 많아질 거고 이미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유튜브 영상, 자동차 디스플레이에 뜨는 로고,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있는 앱, 그리고 앞으로는 자율주행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서 자동차 안에 TV만큼 큰 디스플레이가 있을 겁니다. 당장 신형 7 시리즈에도 들어갔고 벤츠는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범위가 많아지고 있고 영상 전달에 최적화된 로고를 바꾸기 위해 2D로 변화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